네, 시장의 상황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그림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그나마 조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 이 정도가 좀 포인트로 잡히는데요.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실전 매매에선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미국장보다 좀 약한 것 같고요. 금요일장에 이미 미스터 진단에서 PC 분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국내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가 좋고 이 곡물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인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자, 해외 시장이 급등을 했죠, 여러분. 예, 해외 시장 급등에 비해서 국내장 지수는 뭐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FOMC 눈치 보기 플러스 삼성전자가 강하고 종합이 300에 어떤 부담을 갖다 보니까 다른 주식이 좀 약하거나 많이 빠지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 사실 오늘은 지수보다는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맞는데, 지수 얘기를 안 하면 또 말이 안 돼요. 좀 깝깝은 하지만, 그래도 짧게만 얘기해 드리면, 지금 보다시피 나스닥이 어제, 이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진짜 어처구니 없는 급등세가 나왔죠. 정상적으로 왔으면은 한 11,400 정도? 11,400 정도로 오고, 오늘 장중에 선물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면 아마 종목이 더 잘 움직였을 겁니다. 이건 빼버리고 지수는 이 정도로만 얘기해드리고, 여기 화면에 독일 좌측에 보이는 거, 독일 항생 그다음에 다우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완전 극과 극이죠. 독일은 제조업 국가 얘기 많이 해드렸고, 제가 그 7월 달인가쯤에 그 8월 달이나 10월 달에 급락장이 오게 되면은 유럽 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독일은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뭐 적극적으로 영국 쪽에서 어떤 뭐 호재성 기사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뭐 기사 몇 개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강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통주성 성격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독일하고 다우. 다우가 이게 약세장에서 나오는 시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다 보면 독일, 다우 등 이쪽 전통주 혹은 제조업 정도의 어떤 비중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시장은 알게 모르게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반도체 쪽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양호 전략을 주는 거는, 결국 나스닥 시장이 가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져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다우가 이렇게 세게 가는 경우에서 나스닥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 시간에 뭐 해외 선물 방송을 좀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지만은, 올라갈 때는 이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밀릴 때는 전체적으로 다 폭락합니다. 근데 최근에 유독 약한 건 항생, 그 다음에 대만은 좀 돌고 있어요. 반도체 나라 대만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이 항생하고 중국이 유독 약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좀 약했죠. 근데 독일하고 다우, 그 다음에 일본은 위기는 다 나오는데, 일본 시장도 최근에 안 밀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등타진을 줬던 겁니다. 결국은 지금 다우든 독일이든 저쪽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종합이 급락하거나 위험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항생이나 중국 쪽이 이렇게 약하면 우리나라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통정리를 해주면, 경험상 폭락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폭락합니다. 근데 최근에 독일하고 다우 등은 폭락은커녕 급등세가 나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무너지는 쪽은 지금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위로 쏠 때는 뭐 항생이든 중국이든 이쪽이 좀 받쳐주고, 뭐 미국이 좀 받쳐줘야 위로 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 빅테크들이 어마무시하게 어이없는 실적이 나온 가운데 애플이 그나마 긍정적인 실적을 내주면서 급등을 했고, 실질적으로 올라간 건 여기 보면 인텔,
요런 차트를 좀 보면서 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실시간의 묘미죠.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은 배터리가 올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죠? 예, 근데 뭐 배터리가 올인이 됐어도 마이크를 타고 가는 건데, 방송이.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사고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인텔입니다. 애플이 아니고 인텔. 인텔 보면 급반등이 나왔죠, 여러분. 물론 61선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5, 121선 쪽으로 이제 등락 콘조를 주면서도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의 주식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빠졌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이 장에서 애플이 이렇게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60에서 $165 정도 저항 정도 한번 타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지만은, 어쨌든 애플이 어처구니 없는 상승세가 나왔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종목들이 IT 섹터의 주식도 움직임이 좋지만 선별적으로 좋은 거고,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모더나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모더나 뭐 이런 거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한번 바이오젠이라는 주식이 급등을 하면서 알츠하이머 뭐 이런 쪽 지금 땡겼어요. 지금 바이오젠 상승세 계속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머크가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에서 뭐 이 머크는 나스닥은 아니에요. 다우입니다. NY에 있는 주식이지만 어쨌든 머크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화이자도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IT 나스닥 시장에서는 IT 섹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제약 섹터가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약이 안 갈 수가 없죠. 셀트리온 요새 움직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 뒷부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딱 볼 수 있는 것은 폭락은 없다.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 다우와 나스닥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독일이 저렇게 세게 올라간 상황에서 밑에 방향으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얼만큼 세게 가는지에 대한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 얘기하긴 좀 그렇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우리 진행자도 코멘트가 나왔지만은 곡물 관련주는 뭐 뉴스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쪽 저기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저기 거기에서 보면 곡물 수출 중단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한 방에 올라가죠. 지금 장이 이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과 이슈만 던져주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 그 다음에 오늘 장 빠지는 것도 보면 호텔신라 같은 거 빠지는 게 좀 되게 세게 빠지죠. 추세 패턴이 달랐죠. 기존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추세 패턴도 좀 봐야 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봐가면서 밑으로 빠지는 건 두려워할 필요 없고, 반도체 움직임이 양호하고, 지금 워닝 머티리얼 3만원 계속 돌파 시도하려고 하고, 이 시간에 제가 동부 하이텍도 한번 타진해 드렸죠? 네, 잘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익 IPS 잘 가죠. 다른 어떤 그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도 포스코 쪽이, 이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좀 힘은 좀 떨어지는데, 뭐 대보마그네가 아까도 움직임이 좋았다가 지금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쪽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양호하게 움직일 때 세게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고 싶은 어떤 이런 형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재료 위주로 지속적으로, 2차 전지는 리튬 폐배터리 위주로, 그리고 장비 쪽도 지금 수감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은 실질적으로는 아까 그런 섹터가 움직임이 좋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독감 관련주, 감기약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독감 또 백신이 들어가겠죠? 백신 관련주. 이런 쪽이 아마 큰 시세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곡물주는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그림에서는 이렇게 바닥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과 오늘 강한 곡물주까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포함해서 어떻게 할까요? 300 돌파, 297 지지는 계속 나오는 거고, 요거 지금 또 며칠째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29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95를 돌파하면 300으로 훅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300이 이제 저항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지수의 흐름도. 근데 이거 이상 세게 못 가는 거는 이번 FOMC 눈치 보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297을 지지 삼아 움직인다면 FOMC 이후에도 긍정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고, 나스닥 11,700에서 12,000 정도 단기 저항 보는 거고요. 국내장 305에서 310 정도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도 코멘트가 왔듯이 밑으로는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그 변동성은 절호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등 양호, 이게 지난주에도 3대 축 해갖고 얘기해 드렸죠. 거기에 2차 전지가 넘버1,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는 위기를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도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어떤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드리는 거고, 제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약주는 이거 보세요. 지금 진원생명이나 이런 종목들은 나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로 보는 게 아니고 감기약, 그다음에 독감 이쪽 위주로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독감 쪽에서 감기약 쪽에서는 근데 이게 셀트리온이 움직여야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이죠. 그 화이트벤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거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반도체는 재료 위주라고 얘기해드렸고 2차 전지는 선별적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포스코는 20만 원 위에서는 조금 물량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이 미진한 쪽 얘기해드렸는데, 요거 하나는 특징주로 얘기해드려볼게요. 장비 쪽도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게, 지금 아바코라는 주식이 2차 전지 장비로 탈바꿈 기사 나오면서 요새 장난 아닙니다.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아비코 전자인가, 아바코 아비코 전자 쪽 한번 해드린 적 있었어요. OLED. 그죠? 예, OLED 비중이 높은 쪽의 IT 섹터.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약주는 감기 쪽 위주로 얘기해드렸고,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도 언제든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대놓고 얘기는 못하죠. 지금 아직 그게 안 끝나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오늘 끝납니다. 끝나면 얘기해드리겠는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것은 순환매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우는 초강세, 나스닥은 비리비리, 중국하고 항생은 초약세. 그러면은 한쪽이 계속해서 치고 가기는 쉽지 않죠. 어느 순간에 중국이 급락하고 홍콩이 급락할 때 가다가 말고, 또 어느 순간에는 중국이 반등 나오고 홍콩이 반등 나올 때 나스닥 시장이 또 밀리고 그러고 막 이런 엇박자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치고 가기를 바라기에는 무리수예요. 다만 순환매로 볼 때는 기가 막히다는 거고, 할 주식은 되게 많은데, 그죠? 지금 뭐 이미 물건들은 다 신고가로 지금 올라가 있고, 그럼 순환매를 타진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쪽은 반도체. 그래서 대놓고 반도체 섹터가 원익, 머트리, 그 다음에 원익 IP, 그 다음에 동부, 하이텍 등 한쪽 섹터에 3종목 이상 이 시간에 얘기한 적 없죠? 예, 반도체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려고 하고 있다 정도. 그럼 인공지능 이꼬로 로봇이고 이꼬로 자율주행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메타버스 쪽만 움직이면 되는데, 메타버스과에 있는 광통신, 광전자 이런 쪽이 또 2023년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이 지금 방송 중에 300쪽으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 6만 원, 이 빨간색 선을 넘어가 버리면 위가 확 열려 버립니다. FOMC 눈치 보기로 뭐 세게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분위기는 좋다. 그죠? 요번에 FOMC 고비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분위기 좋습니다. 순환매로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 접근한다면 수익률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한 FOMC에 대한 전망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장 잘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이종복 전문가는 순환매장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재료, 2차 전지, 그리고 그 제약이 감기약하고 백신입니다. 이 정도 위주고 또 인공지능과 로봇과 자율주행 언제든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오후장에서도 이 부분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